특별한 초대 손님,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 벌써 며칠 안 됐는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나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멸콩TV에는 처음이신데 네, 처음입니다. 40만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멸콩TV 애청자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지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번 대선을 한번 이겨보자 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대선 꼭 이겨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헌법가치 다시 우뚝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멸콩TV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 출마를 축하하는 의미로 또 아이고. 돌풍을 일으킨 걸 축하하는 의미로 꽃다발. 어머나. 네, 저희 대표님이 찐팬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꽃이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네. 경선에서 좋은 결과 거두시고 네. 또 축하의 꽃다발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다른 대선 주자분들도 나오시면 저희가 꽃다발 드릴 테니까 많이들 나오시라는 말씀도 제가 드릴게요. 네. 아니 이 소소하게 잠깐 스몰 토크 하자면요. 제가 요즘에 좀 놀라는 게 나경원 캠프 혹시 이름이 있나요? 어떤 캠프다라는 거 아직은 안 정해졌나요? 대통령 나경원 캠프입니다. 대통령 나경원 캠프. 이 캠프 인선이 전 눈에 좀 들어오던데요. 네. 막 유명하고 오늘 보니까 중량감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또 정말 이 밖에서 고생 많이 하는 김민수 대변인, 네. 또 백지원 네. 대변인, 또 김정식 네. 대변인 다 공통점이 네. 저랑 같이 멸콩TV에 나오고 아시아투데이 방송하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을 어떻게 영입하고 같이 이렇게 젊은 구성으로 캠프를 함께하게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먼저 한번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진짜 감사하죠. 우리 아마 생각이 같아서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싸웠습니까? 네. 그 123일의 투쟁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민수 대변인하고 저하고는 오래된 관계예요. 좀 오래됐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선거할 때마다 늘 나와서 대변인 맡아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청년 스피커들 중에 눈여겨보고 좀 키우고 싶은 멤버가 김정식, 백지원이었는데 딱 또 나경원 네. 의원님 캠프에 이 보물찾기 하듯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스타트가 좋다 했는데 오늘은 또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 또 임종득 의원, 강승규 네. 의원, 또 김민전 의원 등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주 익숙할 만한 분들이 캠프에 뭐 정책본부장, 수석 대변인 등으로 많이 합류를 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저의 추측인데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하면서 그 천막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 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현역 의원을 사실 모시는 게 경선 과정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또 진용이 갖춰지게 됐습니까? 글쎄 사실은 저도 현역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현역 의원님들이 불편해하실까봐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선뜻 네. 못 드렸는데 음. 고맙게도 같이 하시겠다고 해주셔갖고 정말 제가 진짜 복이 있나 보다.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보면 캠프의 진용이나 현역 의원들의 참여도 그리고 여론조사에 이제 수치가 올라오는 걸 보면 출마 선언이 사실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었는데 네. 벌써 단박에 이 국민의힘의 2차 경선인 4위권 4강 안에 안착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더 거센 돌풍의 주역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나경원 의원님 모시기 더 힘들으실 것 같아서 아유. 오늘 이렇게 먼저 모시게 됐는데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에 여러 후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또 나경원 의원 좋아하는 분들이 중앙대에서 만났던 김문수 전 장관 좋아하는 분들 좀 겹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많은 후보 중에 꼭 나경원이어야만 하는 이유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 선거는 저는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제 전쟁. 네. 결국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누가 잘 지킬 수 있느냐인데요. 결국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민주당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하고 진짜 싸워본 사람은 저 나경원이다. 그 특히 체제 전쟁에서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다. 뭐 기억하시다시피 패스트트랙 투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핵 반대도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이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민주당하고 싸워본 사람이다. 또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죠. 예. 네. 뭐 동작구 선거를 본인 선거처럼 맞아요. 8번쯤 진짜 많이 왔습니다. 왔었죠, 이재명이. 예, 예. 네. 근데 이재명을 이겼다. 그 선거는 나경원과 이재명의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대통령이 되면요. 또 거대 야당하고 마주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민주당 또 그럴 거예요. 민주당은 우리 후보 당선되면 우리 대통령 되면 그때부터 흔들어서 내리겠다. 또 탄핵하겠다고 그래서, 할 거고. 또 네. 국정 마비시키고 그러겠죠. 국회를 모르고 정치를 모르고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5선 국회의원 그동안 쭉 국회를 지켰고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장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어야지 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울 건 싸우고 또 내줄 건 내주면서 국정도 이끌고 또 정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켜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세 가지 부분을 우리 나경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민주당과 싸우는데 항상 앞장서 왔다. 두 번째, 이재명과의 서울 동작 대첩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다. 네. 그게 사실 지난 총선 생각하면 서울의 뭐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도 아니고 동작에서 이재명이 지원 유세 8번 오는데 이긴다는 게 데이터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네. 그걸 이겨본 경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결국 풍부한 국회 경험이 있어야만 거대 야당이 정부를 자꾸 흔드는 걸 타협을 하든 맞서 싸우든 그걸 막아 세우고 국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나경원이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좀 나요.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앞장서는 바람에 민주당으로부터 거의 좌표 찍기, 집단적인 공격을 당하고 그 바로 들고 있는 거 그거 완전 가짜 뉴스로 이 이미지 네. 조작의 어떤 희생양이 되기도 예. 하고 그런 고생을 보수 진영 안에서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뭐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서 그런지 늘 그랬죠. 네. 근데 재미있는 게요. 네.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북한 지령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경원을 이렇게 공격해라. 나경원을 뭐 토착 왜구라고 공격해라.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토착 왜구잖아요. 네. 다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이 공격당했는데 오늘도 지금 민주당이 발작 버튼입니다. 드럼통 때문에 그렇죠. 그 사진 한번 PD님 띄워주시겠어요? 이 어제 나경원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지금 하루 종일 정치권과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실제 드럼통을 들고 와서 찍으신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드럼통. 저 드럼통이요? 네, 한번 와서 찍으세요. 저렇게 해서 인스타에 올리세요. 야, 저 드럼통 챌린지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 짧게 설명드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정치 보복으로 이게 드럼통이 뭐 약간 조폭 영화에서 상대편을 드럼통에 넣어서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하는 그렇죠. 그런 네. 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럼요. 다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예, 커뮤니티에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반응이 민주당이 지금 폭발적이죠. 네.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민주당 논평을 보니까 네. 공포 이미지 조장하지 마라 난리 났는데 이재명이 지금 막 니트 입고 갑자기 막 감성적인 이미지 뭐 네. 전문가 하나 붙여가지고 따뜻한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데 너의 본질은 드럼통 아니냐라고 완전히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유명을 맞아요. 달리했잖아요. 많이 돌아가셨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뭐 보복한 적이 없대나. 정치 보복한 적이 없다. 네. 내 인생에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한테 보복한 적이 없다고 오늘 드디어 그런 워딩까지 한 걸 보니까 야. 지금 좀 놀라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로 이 100마디 말보다 이재명의 약점을 공략하는 게 국민의힘에게 꼭 필요한데 그동안 좀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보면 다른 여러 후보들이 이재명 공격에서 유효타를 별로 낸 사람이 없는데 저 드럼통 사진 굉장히 좀 유연하고 좀 이게 청년 참모들의 아이디어인가요? 이게 그럼요. 굉장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실에서는 보기 힘든 어떤 도발적인 거라 내부적으로 찬반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혹시 있습니까? 나경원 우리 청년 의원이? 참모의 아이디어죠. 드럼통 하자. 네. 저는 청년 참모의 아이디어는 즉각 수용입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민주당이 났어요. 난리가 나고 소위 말해 이게 저는 편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발작한다는 건 이게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 캠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많이 합류했지만 네. 요런 결정적인 한 방은 청년들 의견을 앞으로도 적극 수용하며 네, 그럼요. 계속해서 네. 이 돌풍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이재명을 못 때리는데 저 사진 보고 아유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답답하기만 했는데 모처럼 속 시원하다 하는 분들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나경원 의원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제 막 시작됐고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거 저 사진만 봐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 당이 이깁니다. 그래야지 우리 당이 이깁니다. 드라마가 저기 일어나야 뭐 된다는 나경원 거죠. 너무 약해라고 그랬는데 네. 싸울 때 그 많은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 네.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패스트트랙 때 공수처와 네. 이런 악법들을 막아낼 때 제가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북한이 지령에다 그렇게 쓴다는 건 그만큼 나경원이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그 생각 나요. 예전에 원내대표 연설할 때 음.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했다가 민주당이 막 들고 일어나고 국회 마비시키고 네.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북한에서도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인식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 2번이나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 2번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판문점 선언을 딱 듣는 순간 야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가서 의원 외교는 해결이 안 되겠다. 백악관 참모의 귀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네. 그 당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네, 단판을 네. 짓습니다. 많은 분들은 국회의원이니까 안보보좌관 만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되게 어렵죠 그거. 못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의원은 의원 외교를 하게 돼 있는데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전에 저랑 인연이 있어서 만나줬고 그 당시 제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다가 교과서에서 삭제했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속하겠다 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의회를 설득해서 의회에서 마지막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정식으로 채택할 뻔했는데 네. 딱 3명만 더 서명을 하면 그게 정식 의안이 되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걸 막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제 워낙 제가 이걸 크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그러는데 하원 외교위원장을 설득해서 우리가 오히려 34명의 미국 의원들이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번의 그런 일이 있어서 좌파들은 그걸 다 알고 문정인 그 당시 문재인 외교특보가 나경원 때문에 종전선언 못했다. 강의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이 된 김주영 그 당시 거기도 이제 국립외교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브레인이었죠. 외교원장이었죠. 그리고 거기다 책에다 썼어요. 나경원 때문에 종전선언이 안 됐다. 아니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저도 방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파 왜냐하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내가 뭘 했느냐 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우리는 모르고 좌파는 알아서 좌파는 저를 공격하죠. 독을 품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 만들고 이미지 흠집 내려고 하고 북한이 네. 지령까지 하고. 여러분 방금 멸콩 라이브에서 최초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을 나경원 의원이 당시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미국 하원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아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문재인의 외교 브레인들이 다 인정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 이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궁금이님이 댓글로 잘한 거 소문내기. 근데 보수 우파가 그걸 참 잘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잘한 거 소문을 못 내는데 여러분이 대신 소문을 좀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이익 직결되는데 그 하원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막아낼 정도로 대미 외교를 해본 경험이 또 나경원 의원의 장점이라고 부각이 좀 많이 돼야겠네요. 그 네, 부분은. 예, 네. 그거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종교 고문이 계십니다. 네. 백악관 내에 이제 종교 시설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목사님이신데 폴라 네. 화이트 목사님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또 말씀을 나눴고 대한민국 사정 또 말씀드렸고요. 또 트럼프의 이 정책 브레인이죠. 트럼프의 싱크탱크 의 수장이신 플라이츠 네. 박사님 오셔갖고 얼마 전에 세미나 했었잖아요. 예, 예. 네. 저를 또 만나고 가셨어요. 저만 또 따로 만나고 가시고 그때도 이제 알래스카 얘기하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미국 쪽에서 주요 인사들이 오시면 꼭 들르셔서 또 저를 만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번 질문에서 여러 네. 후보 중 나경원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요거 하나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디서 말씀하실 네, 때 예, 그렇게 지금의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 대미 외교 경험이라던가 미국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제일 앞서 있다는 거, 특히 종전 선언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오래 또 활동하셨잖아요. 외통위에서. 그렇죠. 외통위원장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외교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한 외통위원장으로서의 경력이 강하다는 거 오늘 멜콩 라이브 통해서 저희도 쇼츠로 만들어서 열심히 버틸 테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참모들이 캠프에서 네, 예. 하이라이트 쇼츠 편집해서 엄청 돌리고 막 많이 그렇게 알려야 하려고 될 것 그러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제가 네, 네. 캠프에 일을 많이 안겨주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또다시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돌아가서요. 뭐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경선 등록 문이 오늘 닫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로 사실상 경선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김문수 전 장관과는 중앙대에서 햄버거 네. 회동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한동훈은 조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랑은 못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니까 한동훈이 우리 나경원 의원을 이정희 닮아간다. 통진당 이정희에 비교했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니 출근길에 뉴스공장 들으면서 출근했던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통진당거리나 그러니까요. 싶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는데 국민의힘 경쟁자 중에 한동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개인 감정을 떠나서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인 거잖아요. 조금 더 그렇죠. 이게 설명드릴 기회를 드려도 이게 될까요?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그쵸. 네. 한동훈 아니 지금 이 조기 대선을 만든데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한 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조기 대선 하는 거냐? 네. 뭐 저는 참 이 조기 대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는데 어떻게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그 후보를 우리가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필패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정말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그리고 사실은 뭐 이상한 그걸 올렸던데요. 그 사진을 네, 네. 아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 그랬을 때가 화양연화라고 그랬죠. 네.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법무부 장관이 돼서 한 이야기를 보고 맞아요. 전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아니 뭐 밖에서 본인이 검사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상한 일인데. 이상한 일인데 네. 우리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면서 그 시절이 화양연화라 그런 분 저는 절대로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는 다 같이 해도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재명 대 한동훈이면 그냥 해외여행 가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투표 안 하고. 이게 정말 냉정한 현실이고 그게 지난 한 달 동안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 가상 양자 대결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가 이재명 상대할 때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상대가 한동훈이 되면 10%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보수가 도저히 이거는 보수의 후보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이기 그런 때문에 거죠. 지금 조중동이나 많은 언론이 중도 확장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일단 우리 집을 잘 지키고 나서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집안 살림 다 털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데 많이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이건 결코 사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중도 확장이라는 이 허구적인 단어, 중도 확장이 마치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과 반대한 사람들이 중도 확장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을 끊임없이 약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 당 개혁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방향은 뭐냐? 개혁 얘기하면 중도 확장 얘기하는데요. 그건 패션 우파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헌법 가치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싸운 사람은 이미지 나쁘니까 중도 확장성 없다는 거. 이것은 편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싸울 사람 하나 없고 돌아보면 싸울 사람 없고 네. 탄핵하자 그러면 얼른 가서 탄핵하고 그걸 잘했다고 하는. 저는 우리 당의 개혁은 우리 당이 더 강한 이념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도라는 거는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특별한 이 정당에 대한 선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좀 낮은 분들인 거죠.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정말 그분들에게 맞는 그분들이 아픈 곳을 긁어주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책 누가 잘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상머리 정치로 안 됩니다. 정책으로. 현장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지역구에서 지금 5선 의원을 하면서 맞아요. 네. 제가 어느 대선 후보보다도 정말 바닥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은 국민 퍼스트입니다. 우리는요 무분별하게 대한민국을 열어놓기도 하고 뭐 무분별한 이유로 정말 외국인들한테 더 잘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국인들한테는 상호주의 다 무시하고 투표도 하게 해주고 부동산도 사게 해주고 정작 우리는 중국 가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시진핑 아니 그 자료실 이야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시진핑 왔어요. 자료실을 폐쇄하라는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네. 국립중앙도서관 네. 관장실을 그걸로 바꿨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참나, 진짜. 서울대학교에 네. 역대 대통령 자료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진핑 자료실은 네.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중국의 이 샤프 파워 네. 이 공격입니다. 네, 네. 뭐냐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이런 건 아시잖아요. 네. 문화로 하고 국방으로 하고. 근데 이 중국이 2010년대 들어가면서 이 일종의 비전통적인 방법 한마디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막 이러면서 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니네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런 연구소도 만들고 네. 그 전부터 있었던 공자학교도 확대하고 네. 또 무슨 학회도 대학 내에 만들고 지식인들을 포섭하는 거군요. 지식인들을 포섭하는 네. 겁니다. 지식인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꼼짝 못하고 결국 지식인들이 중국을 보호하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여기에 대한민국이 가장 먹잇감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공자학교도 제일 많은 나라고요. 네. 22개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시진핑 연구소 서울대에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에는 또 또 다른 네, 그 중국 학회가 관련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고, 네. 네, 그 학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샤프 파워를 이 전 세계로 확대하는 아주 핵심 학회입니다. 그게 광주의 정률성 공원 이런 논란과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광주의 정율성 공원은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계속 김원봉을 서운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냐? 일종의 이 공산주의자를 독립운동가로 서운하자는 거의 띄워주면서, 시작입니다. 네. 정율성이 누군지 아세요? 잘 알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 중국 가서 제일 먼저 만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셨죠? 네, 네. 정율성의 손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치밀하죠. 작전으로 짜여 있던 거네요. 저는 그걸 딱 보고 그날 너무 놀래갖고요. 정율성의 손녀를 만났다는 거예요. 중국 가서. 여러분 이것도 모르셨죠? 문재인이 중국 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정율성의 손녀였다. 독립운동가의 네. 후손이라면서 정율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 인민군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음악가가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혁명가입니다. 완전 선동에 앞장섰던. 예. 네. 그래서 북한 인민군가를 만들고 중국에 가서 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율성 공원, 정율성 로가 아직도 광주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직도 광주에 있는 분은 제가 그거 가서 정율성 공원 폐쇄해야 된다고 하니까 강기정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나경원 와갖고 이거 지금 하고 있냐고. 네,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개의 역사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사회주의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차용한 사람들, 그리고 결국 북한 정권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게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에서 말한 체제 전쟁과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 곳곳에 이렇게 체제를 흔들고 있고 스며들고 있는 것을 다 무방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외쳐도 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죽했으면 가서 존 볼튼을 만나러 정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때 미국 주미 한국 대사관이 알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방해하고 회방을 놓았겠죠. 그래서 제가 네. 정말 몰래 가갖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고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 그 안에 이분한테 충분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거 절대 통역이면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할 말을 준비를 해가면서 옆에 이제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서 제가 혹시 틀리면 제가 바로 빨리 말해달라. 또 네. 갑자기 또 단어가 막힐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30분 네. 동안 딱 얘기하고 나니까 뭐 그분 도움 없이 이제 쫙 하고 나니까 볼튼이 딱 알겠다고. 그때 이제 뭐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래서 존 볼튼이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방문을 했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저를 나경원 만나고 의원만.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민주당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와가지고 나경원을 만나냐. 네. 그때 제가 약속을 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냐 볼튼한테 부탁한 게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우리 지방선거 하루 전에 있어갖고 그렇죠. 우리가 네. 그 당시 망할 지방선거를 더 많이 망했어요. 완전 2018년. 폭망해 버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2019년 원내대표 할 때 왔길래 2020년 4월이 우리 총선이다 했더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2020년 4월이 총선인 걸 꼭 기억해라. 네. 너네 트럼프 정부에서 마지막 정상회담 또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빨리 하든지 아니면 4월이 지나고 해라. 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 끼치지 안 되니까. 말아라. 그랬더니 네. 알겠다 그러더니 네. 그다음에 8월에 비건이라고 네. 저 한국 담당이 왔어요. 비건이 오자마자 이제 또 저랑 그당 뭐 미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오면 늘 저하고 만나니까? 만나는데 오자마자 이제 또 저랑 저녁을 먹었는데 딱 앉자마자 내년 4월이 총선이라는 걸 우리 국무성과 또 백악관 다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굉장히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었네요. 그 당시 트럼프 정부와의 이제는 어떤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 물밑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소통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종전 선언을 막아내고 이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 바지가랑이 붙잡고 총선에 영향 끼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언지를 네. 줘서 막아낸 것이고, 네, 네. 네. 이게 여러분 그 존 볼튼의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한 엄청난 좀 멸시에 가까운 감정들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아래서 깨어나서 현실을 알려준 게 우리 나경원 의원이 미국 가서 만나서 대화하는 그 그럼요. 30분의 면담이 네. 그 최초의 시발점이 됐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볼튼이 그 이후에도 저한테 자주 뭐 지금도 미국 가면 네.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한번 최고위원회 특별 수행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나경원 의원이 존 볼튼 만날 때 심정이 예전에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찾아가서 이 조선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을 때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게 좀 저는 사실 그때 대비가 되는 측면이네요. 정말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때 진짜 절실한 마음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방금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국민의힘이 망하는 건 항상 기회주의자들한테 중도 이러면서 이 발언권을 내주기 때문에 안에서 제대로 싸우고 철학과 가치가 정립된 사람을 키우지 못해서이다. 열심히 싸우다가 어거지로 잘린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대목이어서 저도 힘이 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진핑 자료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반탄 집회 막 쏟아져 나온 가장 큰 원인이 저는 반중 정서라고 보거든요. 중국에게 나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반중 정서가 청년뿐 아니라 전 세대에 이제 퍼져 있는데 그 부분을 딱 짚어냈다라는 점까지도 매우 와닿고 시간이 어느덧 너무 많이 가버려서 물 흐르듯이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중에 하나만 딱 해볼게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런 돌풍을 일으켜서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는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고 어마어마한 조직과 뭐 자금 가지고 그렇죠. 3년 전부터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네. 다들 말로는 내가 이재명 잡는다 하는데 이재명과 잘 싸우는 거 플러스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정말 본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나경원만의 비장의 카드. 나경원이 후보가 되면 이재명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왜냐하면 대선 출마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대선 주자로 고려를 안 하다가 이재명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나경원으로 이재명 이길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이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치한 지가 23년 됐습니다. 네. 정치인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 선거 있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대선 준비 하나도 안 했었죠. 당연히. 고민했습니다. 왜냐 탄핵이 되고 나서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면서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 탄핵 찬성한 것을 좀 있으면 반대한 것을 탄핵을 반대한 거를 네. 반성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네. 당의 모습이.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체제 전쟁에서 또 진다 하고선 결심해서 나왔는데요. 나와서 제가 뭐 공약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늘 했던 것이 저는 그동안 대통령을 준비한 겁니다. 쌓여왔다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 뭐 3년 전부터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대선 옆에서 또는 뭐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같이 뛰었기 때문에 저는 뭐 자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근저에는 멸콩 TV 시청자를 비롯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목소리 높여서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지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념이 밥이다. 이념이 밥이다. 네. 이념이 경제다. 아니 맨날 다른 정치인들이 이념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러잖아요. 아니죠. 네. 이념이 바로 밥입니다. 네. 어제 네. 무디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신용 등급 평가를 내려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 한국의 정국이 좀 불안정하고 플러스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이 기본소득이다. 이재명 말하는 거네요. 네. 네. 기본소득은 결국 국가 부채 높이고 일종의 대한민국의 부담이 될 거다.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뭡니까? 반시장 정책이에요. 그렇죠. 반자본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념이 밥인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먹고 사는데 이념이 뭐가 중요해? 이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것을 우리 같이 얘기하자. 그리고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수당에서도 이념 중요하지 않다, 뭐 실용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념이 밥이다라고 말하는 중진급 정치인은 나경원 의원이 유일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반응과 여러분도 우리가 매번 철새처럼 기회주의자들한테 유린당하는 게 지쳤다면 이번만큼은 좀 원칙을 지키고 이념의 중요성을 아는 후보한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나. 댓글 반응도 매우 뜨겁게 이념이 밥이다에 호응이 쫙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도 공략하는데 결국 수도권 서울의 동작구가 중도를 상징하는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 대선에서 동작에서 우리가 이기면 대선 이기는 거고 동작에서 지면 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서울의 중심, 이 중도를 상징하는 지역구에서 이겨봤다는 게 뭐 조중동이 어떻게 헐뜯을지 정치 평론가들이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중도 공략에 있어서도 나경원 의원의 강점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고 네 나경원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장혜찬 정말 애국자분들 계시는 이 멸콩 TV에 오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반드시 대선 승리해서 우리 대한민국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경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이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